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이 앞으로 올릴 금리를 예상보다 조금 더 내리던지 채권 금리가 내려오던지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게 되면은 화면을 보시면 지수 흐름이에요. 근데 제가 일주일 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TQQQ인데 이게 이제 내려가는 저항선을 뚫고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최근에. 여기 좀 미세하게 지금 거래량 때문에 잘 안 보이긴 하는데 이게 좀 올라가기 시작을 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최근에 이제 다우존스도 보시면요, 내려가는 저항선 하나 둘 셋 넷, 여기서는 약간밖에 상승을 안 했었죠. 여기서는 이제 크게 상승했었고, 지금 또 그 흐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사실 지수 중에서 다우존스가 최근에 제일 잘 올라가고 있어요. 보시다시피 한 번, 두 번, 세 번, 여기 네 번째 포인트에서 브레이크아웃 한 다음에 최근에 이 박스권도 뚫고 올라가기 시작한 게 보이죠. 그리고 이제 나스닥도 오늘 보시면요, 내려가는 저항선을 돌파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랜만에 이제 22동 평균 위에 안착한 걸 보실 수 있죠. 내려가는 저항선까지 돌파하면서요. 그래서 그런 흐름 체인지가 지금 주식시장에 조금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S&P 500도 보시면 지금 딱 이 내려가는 저항선에 있는 상태이고요. 그만큼 지금 지수가 조금씩 반등하기 시작했고, 다시 RSI 이런 지표도 보실 때 지금 스트렝트가 슬슬 보이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이러한 가운데서도 근데 이번 주에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결국 실적 발표예요. 그래서 S&P 500에서 3분의 1 정도의 회사가 이번 주 실적 발표가 나오고요. 그 중에서 이제 구글, 아마존, 애플, 페이스북,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실적 발표가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제가 4개의 기업만 하이라이트 해드렸지만 정말 중요한 실적 발표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내일 장 마감은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있고, 뭐 그 전에도 뭐 UPS, 코카콜라, 뭐 비자, 엔페이즈 에너지, 치폴레, 이런 기업들도 다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라고 생각이 돼요. 이제 빅테크 관점에서 보여드리면 마이크로소프트랑 구글이 내일 장 마감 후에 있고, 그리고 수요일 장 마감 후에 이제 페이스북이 있고, 목요일 장 마감 후는 애플과 아마존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4개의 기업에 대해서 포커스를 해드리면서 이거에 대한 분석을 조금 해보고 싶어요. 자, 일단 아마존을 보시면요, 이게 지금 실적 발표한 게 아닙니다. 지난 쿼터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5%가 올라갔다고 써 있어요. 가이던스가 좀 좋아서 올라갔다고 써 있는데, 여기 밑에 보시면 지금 문제점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지금 높잖아요. 이것도 지금 문제고, 스냅챗 실적 발표도 있었죠. 애드버타이징도 좀 문제가 있고, PC 마켓, 지금 반도체 섹터가 좀 힘을 못 받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여기 보시면 Foreign Exchange Rate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 이것 때문에 레비뉴가 600밀리언이나 덜 나왔다고 얘기를 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클라우드 쪽 비즈니스는 아직까지 마이크로소프트가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이제 리포트를 다 달러로 해야 되는데, 같은 돈을 내도 여러분 이제 익스체인지 레이트를 이제 달러로 바꿀 때 달러가 워낙 강세이니까 당연히 미국 대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이면은 생각보다 레비뉴나 순이익에 이제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태인 거죠. 그렇지만 지난번에 실적 발표를 했을 때 마이크로소프트는 보시면 5%가 올라간 다음에 꾸준히 상승한 다음에 이제 12평선이 끊어졌을 때 다시 하락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실적 발표하기 전 포인트보다도 지금 더 아래에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만큼 지수의 흐름도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고, 최근에 달러 강세였잖아요. 그리고 채권 금리도 올라갔고요. 그 흐름에 따라 지금 빅테크 주식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번 실적도 큰 예상은 안 합니다. 지금 보시면 EPS 성장률 2%와 매출 성장률 10%를 예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최근에 달러 인덱스가 지금 많이 올라가서 사실 막 13%, 14%, 15% 정도 나와야지 10%가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평소에. 왜냐하면 그만큼 지금 달러 강세가 심하기 때문이죠. 이제 마소 같은 경우는 근데 내년에 굉장히 EPS 성장률이 다시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시면 저는 애플보다 개인적으로 조금 좋아하는 게, 그래도 컨슈머 관련 디렉트 기업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 실적 플럭추에이션이 조금 덜 심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준이 금리 상승을 멈추고 달러 인덱스가 조금 스테이블라이즈 되면은 전 마소 같은 기업은 내년에 다시 상승할 거라고 보고 있기는 해요. 근데 이번 실적 발표로 볼 때는 저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는 큰 서프라이즈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 근처에 실적 발표가 나오지 않을까. 구글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어닝이랑 레비뉴 둘 다 예상보다 안 좋게 나왔죠. 근데 주식은 상승했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때는 이제 스냅챗
실적 발표가 굉장히 안 좋아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미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예상보다는 최악의 리포트는 안 나와서 그때 좀 상승을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달러 강세 때문에 이제 커런시 플럭슈에이션이 있다고 얘기를 하죠. 3.7% 매출 성장률을 줄였다는 거예요. 달러 강세 때문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문제가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구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광고 쪽이니까 다른 기업보다 좀 더 많이 타는 기업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분석을 해드리면요. 지난번에 차트가 다 비슷비슷해요, 사실. 구글도 여기서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오히려 어닝 EPS 미스, 레비뉴 미스도 있었는데 갭 상승한 다음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상승이 있었죠. 지금은 여기까지 내려온 상태이고요. 근데 다시 아까 언급해드렸지만 스냅챗이 지금 25%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 이번에 구글 익스펙테이션이 지난번보다는 조금 더 높을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구글도 보시면 이번 쿼터에 근데 EPS 성장률은 크게 기대하진 않고 있어요. 마이너스 10%. 그리고 매출 성장률도 8%인데 매출은 이 정도면은 예상보다는 잘 나오지 않을까 저는 예상하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가이던스일 것 같아요. 앞으로 구글이 전망을 어떻게 하는지, 과연 이 광고 쪽 레비뉴랑 비즈니스가 내년에 좀 살아날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이제 컨퍼런스 콜에 듣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걱정되는 포인트를 이제 설명해 드릴게요. 이 달러 인덱스를 보시면요. 지난번에 이제 빅테크 실적 발표할 때가 딱 여기였어요. 그때 이제 달러 인덱스가 106 정도 됐는데 지금은 여기까지 올라왔죠. 특히 최근에 하락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기 근처에서 여기로 계산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한 5%에서 7% 사이 정도 더 상승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미국 안에서 있는 매출 말고 글로벌 매출을 다시 달러로 전환할 때 타격이 지난 쿼터보다도 더 있을 수밖에 없죠. 제가 걱정하는 면은 이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애플 같은 경우도 지난번에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잘 나왔어요. 대신 포멀 가이던스를 안 줬는데 어느 부분에서는 슬로우다운이 있는 게 보이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아직까지 우린 괜찮다 이런 식으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애플 주가도 그 전부터 많이 올라갔어요. 근데 사실 애플 주가가 그 전부터 많이 올라간 이유가 타이완 세미컨덕터 실적 발표가 잘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다른 주식들보다 스트렝스가 있었는데 최근에 애플도 지금 보시면 꽤 스트렝스를 보이고 있어요. 여기 지금 박스권도 전 고점 레벨도 지금 뚫은 상태이고요. 왜냐하면 제 생각엔 타이완 세미컨덕터가 또 이번에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애플 실적 발표가 괜찮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지만 참고로 지난주에 아이폰 14 플러스 프로덕션을 조금 줄일 거라고요. 그 당시에 뉴스가 나왔을 때 주가가 약간 하락을 했었지만 다시 근데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는 주가가 잘 올라가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애플도 지금 전망을 보시면 별 예상이 없어요. 2% EPS 성장률과 매출 성장률도 7%니까 사실 인플레이션만 여러분 계산해도 7% 나오잖아요. 물론 지금 스마트폰 가격은 내려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요. 그래서 아무튼 요 정도 실적이면은 TSM 실적 발표를 좀 봤을 때 예상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는 있어요. 하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애플 같은 경우는 올해도 EPS 성장률이 9%, 내년에도 5%밖에 안 돼요. 내년에 매출 성장률도 5%밖에 안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전망으로 갔을 때는 애플 주가가 많이 상승하기에는 좀 부족한 성장률이 아닌가 저는 예상하고 있어요. 아마존 같은 경우는 지난번 실적 발표 때 생각보다 완전 서프라이즈였죠. 매출 가이던스를 올렸었어요. 그래서 10%가 그때 상승을 했었는데 그 다음에 별로 올라가지 않고 무너졌었어요. 그래서 지난번 실적 발표하기 전 가격보다도 지금 조금 더 낮은 상태예요.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 근데 지금 차트가 다 비슷해요, 여러분. 지수 따라, 연준 따라. 주가가 지금 빅테크들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번에도 서프라이즈가 있을까 약간 고민을 좀 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좀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 이 뉴스가 있어요. 아직까지 컨슈머가 스펜딩 하고 있다고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온라인 스펜딩이 줄어들고 있고 그 대신 아직까지는 소비자들이 돈을 잘 쓰고 있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온 게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는 동의하는데 저는 미세한 차이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이미 아마존도 지난번에 매출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왔고요. 자, 그래서 아마존은 사실 EPS로는
좀 분석하기가 굉장히 힘든 기업이에요. 투자를 좀 많이 하고 지난번에 이제 리비언 때문에 마이너스 EPS까지 나온 상태이죠. 그래서 아마존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 포커스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쿼터에 지난번에 가이던스를 올려서 15% 매출 성장률을 보고 있는데 과연 이 근처가 나오고 앞으로 가이던스를 괜찮게 주는지 그런 걸 확인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아마존이 약간 걱정되긴 해요. 지난번에 조금 무리하게 매출 가이던스를 올리지 않았나. 그래서 약간 내 기업들 중에서는 조금 서프라이즈가 있을 수 있는 기업이에요. 제일. 과연 이런 매출 성장률을 리포트할지 그게 굉장히 궁금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를 보세요. 지수가 하락할 때 더 많이 하락하고 지수가 상승할 때 더 많이 상승하고 약간 그런 패턴이 아마존 같은 경우는 물론 최근에는 완전 지수랑 똑같이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연준이 앞으로 올릴 금리를 예상보다 조금 더 내리던지 채권금리가 내려오던지 달러 인덱스가 내려오게 되면은 아마존 기업은 자연스럽게 지수가 올라가면서 지수랑 같이 올라갈 줄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번에는 올해 차트예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다 있어요. 보시면 애플이 제일 잘 지탱해 준 걸 보실 수 있죠. 아마존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PE도 제일 높고 EPS 성장률도 조금 불안정하기 때문에 제일 많이 하락했었지만 지난번에 이제 매출 가이던스가 잘 나오면서 이 부분에 잘 상승을 해줬었죠. 그래서 요 세 기업은 비슷하고 애플이 최근에 좀 잘 지탱해줬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중요한 점이 제가 분석을 할 때 요거는 지난 3개월 차트인데 넷플릭스를 더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 부분을 딱 봤을 때 다른 주식들은 다 똑같이 요 하락 트렌드로 내려갔어요. 근데 넷플릭스만 유난히 오히려 이 플러스 구간 보이시죠? 여기서 다 플러스로 지탱해줬죠. 그러면서 이제 실적 발표가 예상보다 잘 나오면서 갭 상승한 케이스인데 아쉽게도 지금 빅테크를 분석했을 때 요 4개 기업 다 흐름이 다 비슷해요. 여기서 쭉 하락한 게. 넷플릭스만 조금 내려오다가 오히려 올라가면서 지탱을 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움직임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지금 이 4기업은 실적 발표가 예상하기 좀 힘들게 보는 것 같아요. 넷플릭스 같은 경우는 실적 발표 전에 지수 대비 바이어들이 확실히 들어온 게 보인 거고요.